시작 안 하나요? 제가 첫 마디 하나요? 네. 아우, 첫 마디는 항상 우리 선배님께서 먼저 끊어주세요. 무슨 선배님? 선배님이죠. 이제 선배 대우는 확실하게 해야지.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존나 먹이는 건 매기는 존나 매기는 거지. 그런가요? 그럼 매기는 거죠. 네. 네. 당연히 그거 의도하고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선후배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사실. 직업 자체가 선배 후배를 칭할 직업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요? 저는 한준희 선배님, 송영주 선배님,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위원님 좀 호칭. 그럼 그냥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같은 직업에 선후배를 원래 안 부르니까. 매기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 아니에요, 저는 선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네,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선배님 부르는 게 맞긴 맞으니까.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둘이 좀 찍게 됐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맨시티의 에이스 필 포덴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필 포덴이 제가 최근에 맨시티 경기를 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스완지 시티랑 맨시티를 또 이제 제가 하게 되거든요. FA컵? 네. 근데 아마 그 경기엔 저 로테이션을 좀 돌릴 것 같긴 해요. 돌릴 것 같긴 한데, 포드는 이제는 이 친구는 유망주라고 부르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에이스예요. 저는 이제 에이스라고 아예 군림을 좀 시켜놓고 싶은데. 빈신보다? 빈신이 사실 축신이지. 빈신은 축신. 포드는 에이스. 포드는 에이스. 오케이. 덕배는 억제기. 당연히 장난입니다. 네. 맨시 팬분들 이 새끼 최소음생. 덕배 잘하니까. 네. 네. 아무튼 필 포덴의 위상이 확실히 올라갔음을 알 수 있는 건 최근 10경기 공식전 5골과 2개 도움입니다. 네. 스탯이 일단 좋은 상태고 최근에 뛰는 포지션은 왼쪽잉 아니면 제로톱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왼쪽잉으로 나왔을 때는 왼발을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발 윙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넓게 벌려서는 형태로 윙포워드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되게 되고요. 그만큼 이제 정발 윙어이기 때문에 직선적인 드리블을 칠 때가 많고 그 드리블을 통해서 기회를 창출하거나 직접 마무리를 시도하게 되고요. 왼쪽에 서게 되면 왼쪽 공미로 나오게 되는 축신, 균도안과 서로 원투를 주고받으면서 연계를 참여할 수가 있어요. 네. 축구 센스를 균도안과 같이 보여주게 되니까 왼쪽 윙으로 나왔을 때도 시너지가 나오는 편이고요. 진첸코도 최근에 폼이 그래도 좀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필포덴하고 왼쪽에 나왔을 때는 같이 원투를 주고받는 게 편해지니까 진첸코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쌓는 데 있어서 좀 자신감을 받게 됐지 않나요? 그러니까 진첸코가 좌측 풀백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사실 이건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쵸?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이제 기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반대편에 이제 칸셀로가 있으면 진첸코는 거의 왼쪽 스토퍼처럼. 네, 맞아요. 네, 거의 빌드업에 좀 관여가 돼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진첸코가 보여주는 패스 능력이 포덴하고 같이 시너지가 나면서 좁은 공간을 풀어나올 때 균도안, 진첸코 아니면 라포르트 여기에 포덴까지. 그러니까 사실 진첸코가 단독으로만 나왔을 때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었죠. 그쵸? 과거를 좀 놓고 봤을 때. 왜냐면 맨시티의 이 좌풀백 문제 맨디 진첸코가 항상 이게 또 걸림돌이 됐었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런 포든과의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이 되면서 뭔가 이제 좀 멀티성을 확보를 하고 또 이제 형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좌측 스토퍼나 아니면 좌측 풀백으로 나왔을 때도 진첸코의 경기력이 분명 좀 올라온 게 있다. 그렇죠. 네. 무엇보다 진첸코는 볼을 직접 운반하는 것에 약점이 있는데 그 운반 능력이 확실한 선수가 포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시너지가 좀 나는 것 같고요. 네. 제로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내려와서 직접 1선과 3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볼을 주고 들어가는 방향은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위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사실 이제 리버풀전에서 제로톱으로 나왔다가 제주스가 들어오면서 그 포지션을 옮기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로톱 자리 그리고 왼쪽 윙 자리에서의 활약이 꽤 괜찮은 편이다. 이 선수는 일단 왼발 슈팅과 킥력이 워낙에 좋은 선수고 볼을 운반하고 드리블하는 상황을 봤을 때 무게중심이 굉장히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몸의 유연성이 타 선수 대비 그냥 신체 능력 자체가 좀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유연한 느낌이 들죠. 피지컬이 단단하게 하더라기보다 유연성이 좋고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밸런스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이거든요. 최근에 펩 가르디올라의 전술을 저는 3-1-4-2 내지는 3-3-3-1로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전술 내에서 좌우 공미가 기본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좌우로 양분해서 들어가는 형태고 좌우 윙이 폭을 넓게 벌려서 좌우 폭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칸셀로와 같은 풀백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에 관여되거나 아니면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같이 참여하거나 이런 식으로 측면 공격을 참여하는 형태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포덴이 가지고 있는 정발 윙어로서 폭을 넓혀주는 이 드리블 내지는 움직임이나 아니면 제로톱으로 나왔을 때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술적으로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 이하 선수들을 지금 프리미어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들을 체크해봤는데 골에 관여된 골과 도움 스탯을 합쳤을 때 필 포덴의 스탯이 제일
제일 훌륭한 게 사실이에요. 아 근데 필포덴도 필포덴인데 네투도 장난 아니다. 근데 네투도 이 왼발 능력이 워낙 출중한 선수라 솔직히 울브스는 공격 전술이 누누 감독이 그렇게 잘 짜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막 다채롭다고 하긴 좀 힘들죠. 개인 역량에 많이 의존하죠. 네. 여기서 이제 포덴스랑 네투가 진짜 축신가운 능력을 좀 보여주는 편이고 그리고 뭐 그린우드, 사카 그리고 허드슨 오도이까지 있지만 허드슨 오도이도 이제 기회를 받으면 좀 더 올라오긴 할 거예요. 이제 최근에 2L 체제로 이제 첼시가 전환을 하면서 오도이가 사실상 2L의 황태자가 된 듯한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얼마나 필포덴이 지금 이 나이대에서는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가가 증명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하고 연을 맺었던 거는 굉장히 어린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맨체스터 시티가 2000년대 중반에 뛴 경기들을 보면 필포덴이 이 에스코트 퀴즈로 손잡고 입장하는 선수들이랑 같이 입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순지하이가 맨시티 찌지였더라고요. 순지 그럼 엄청 오래전이네. 네, 되게 오래전이었죠. 네. 그때 이제 조하트가 경기정에 어린 시절 소년 포덴이 슈팅을 하면 그거 이제 막아주면서 재밌게 놀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영광 아닙니까? 영광이죠. 그래서 하트가 워낙 이렇게 잘 놀아주고 그래서 본인이 되게 우상으로 여겼대요. 방 사진에 이제 조하트 포스터도 막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필 포덴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U9 9세 이하 팀이라고 해야 되죠? 이거 9세가 뭐야? 이게 나와 있더라고 위키에. 저기 영문 위키에 제가 9세 이하. 9세 이하. 9세 이하라고 하는 게 맞구나. 6 9세 이하 팀이 뭐야? 9세 이하 팀. 네네네. U9 레벨. 네, 문과죠? 문과입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해외 생활을 안 해봐서 우리. 9세 이하 레벨 유스팀에 입단을 해서 시티 소속으로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훈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16-17 시즌, 그러니까 청소년기부터 이미 두각을 냈기 때문에 유스리그의 올해 영플레이어상과 올해 선수상은 이미 휩쓸었던 바가 있는 필포덴이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의 이 유스 3인방은 필포덴, 브라임 디아즈, 제이든 산초 브라임 디아스. 이 세 명이 가장 각광을 받았던 멤버였거든요. 근데 브라임 디아스는 맨시티에서는 컵대회 위주로만 뛰다가 2018년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고 그렇죠. 올 시즌에 이제 AC 밀란으로 임대를 가서 지금 스쿼드 멤버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로테이션 자원으로 이제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산초의 경우에는 물론 이번 시즌 예년보다는 좀 아쉽다고 하지만 두 시즌 전부터 이미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남겼던 바가 있는 선수죠. 사실 포덴 이전에 산초가 훨씬 잘했죠. 산초는 거의 분데스리가 탑급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였으니까 먼저 각광을 받았죠. 지금도 시장 가치가 꽤 훌륭하고 근데 필포덴은 이 유스 3인방이 동시에 각광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잠재력을 인정받았던 선수는 사실 포덴이었어요. 그래서 포덴에 대해서는 이미 펩 가르디올라도 맨체스터 시티의 유스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주위의 측근들이 오히려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르디올라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필포덴 절대 팔면 안 된다. 네. 어떤 금액에서도 팔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었는데 그만큼 얼마나 이 기대를 받았는지를 또 알 수가 있죠.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잉글랜드에 지금 포덴까지 합류하면서 왼발 3인 유망주가 확실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첫 번째 필포덴. 그렇죠. 부카요 사카. 거기에 메이슨 그린우드. 그린우드. 물론 그린우드는 사실 양발 다 잘 씁니다. 맞아요. 네, 그런 슈팅력이 워낙 좋은 선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 세 명을 앞으로 어떻게 조합할지가 궁금한데 저는 약간 전망을 해보자면 사우스게이트가 이 세 명을 같이 활용하고 여기에 우리가 언급해야 될 선수가 그릴리시. 마운트까지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전 중미 이 윙쪽 다 너무 좋은 상태예요. 근데 이 선수들을 조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우스게이트가 최근 A매치 때마다 3백에 대한 고집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물론 3백에 대한 전술적인 고집이 아예 나쁜 건 아닌데 이 선수들을 동시에 기용하고 나름대로 조합을 안정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분명 백포로의 전환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뭐 사카 같은 경우는 윙도 서지만 윙백, 그러니까 뭐 풀백으로 쓸 수 있는 멀티 자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덴의 위치는 사실 이제 그릴리시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저는 왼쪽 윙포드까지 분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동선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그러니까 완전 겹치진 않지만 어쨌든 소화하는 롤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백스리를 최근에 썼던 사우스게이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카는 계속 윙백으로 써왔어요. 그리고 그릴리시와 포덴을 백스리의 3-4-2-1 같은 전술을 쓰니까 공미로 2명 두는 거죠. 투공미구나. 네, 투공미.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윙포워드도 될 수 있는 상태고 해리케인은 당연히 부동의 원톱입니다. 그리고 마운트는 중미와 공미를 적절하게 오가는 형태로 배치가 됐어요. 왜냐면 이 선수는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워낙 넓은 선수니까. 그리고 이제 그린우드는 아직까지 A매치에서 기회를 받은 게 한 경기뿐입니다. 근데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계속해서 기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주목을 받는 선수인데 이 선수들을 한 자리에 묶기 위해서는 결국 백프로의 전환은 분명 필요하고 또 잉글랜드가 최근 결과와 별개로
백스리를 쓰고 라이스를 중미에 뒀을 때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막 리스 제임스 퇴장당하고 중미에서부터의 경기 운영이 막 답답해가지고 잉글랜드가 가진 멤버치곤 너무 사우스게이트가 경기 장악력을 못 가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백스리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인 입장이고 오히려 지금 멤버들을 봤을 때 백포로 전환하면서 좀 더 공격의 유연성을 가진 조합을 찾는 게 앞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맨시티 얘기로 잠깐 다시 넘어오면 네. 이 다비드 실바가 떠나고 나서 그 자리를 누가 대체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후보군이 있었죠. 베르나르도 실바도 사실 이제 그 후보에 얘기가 있었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필 포덴 역시도 다비드 실바의 롤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필 포덴은 아예 다비드 실바가 직접 후계자로 언급한 적도 있었죠. 그 정도로 꽤 두각을 냈었던 포덴인데 사실 위치가 같진 않아요. 또 이 선수가. 왜냐면 다비드 실바는 왼쪽 메잘라. 근데 지금 포덴이 뛰는 위치는 왼쪽 윙 아니면 제로톱인데 맞아요. 물론 이제 필 포덴은 유스 때는 중미 이 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리를 다 소화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중미를 아예 소화하지 못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네. 근데 1군에서 최근에 기회를 받고 있는 부분은 엄연히 따지면 중미보다는 좀 더 공격진 쪽에 가깝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참고해야 됩니다. 다비드 실바도 맨체스터 시티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때 보면 원래 윙에서 출발했다가 그러니까 측면에서 출발했다가 리그랑 팀에 적응이 되면서 서서히 중앙 미드필드로 내려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착을 하게 됐거든요. 아마 필 포덴도 지금 커리어의 시작은 1군에서 일단 왼쪽 윙포워드 위주로 출발을 하고 있지만 갈수록 본인이 경험을 쌓고 시야를 트이게 되면 중앙 미드필드로 아마 다비드 실바의 전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펩 가르디올라도 인터뷰에서 분명 필 포덴의 궁극적인 목표 자리는 왼쪽 메잘라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분명 아직까지 메잘라 역할을 소화하기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선정이나 경험에 따른 아직은 시야가 조금은 더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잘라로서의 경기력은 장기적으로 보고 앞으로 조금 더 이 선수가 경험을 쌓았을 때 배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필 포덴이 최근 활약상이 정말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반짝 빛났다가 사라진 유망주들도 분명히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축구를 보면서도 기억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렇죠. 근데 포든은 사실 요즘 하는 거 보면 그리고 포든이 좀 그런 케이스랑은 다른 게 이 반짝했었던 유망주의 대표 명사가 사실 그러니까 뭐 야누자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근데 야누자이가 뭐 이후에 뭐 소시에다드도 가고 하면서 뭐 저는 그 나름의 또 이제 축구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되게 팀이 위기에 있을 때 혜성처럼 등장한 그런 유망주는 아니에요. 그렇죠. 과르디올라가 정말 보듬고 다듬고 해서 1군 무대로 올렸고 그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포든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뭐 기량이 떨어진다든지 이럴 일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잘할 일이 더 많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데 필 포덴의 유일한 좀 아쉬운 점이 작년 여름에 있었던 그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네, 그러니까 여자 문제에 대해서는 나를 좀 참고해라. 깔끔하게 그냥 깨끗하게 정말 투명하게 지내야지. 당신을 참고하면 네. 몇 살까지 아다로 살지 모르는 건데.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필 포덴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아니 굉장히 혈기왕성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자친구라고 아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문란한 여자 관계가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깔끔하게 살고 깔끔하게 정리해라. 문란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아다로 살아라. 그리고 합리적인 뭐 관계를 맺어라. 이런 것이 더 나은 거죠. 합리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길이 이제 트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차도 이렇게 막 또 사고. 뭐 그렇죠. 어쨌든 필 포덴은 분명 이제 약간 다시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나를 좀 참고하고 분명 개인 생활에는 조금 더 깔끔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장기적인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아쉽네요. 주영일 형이 이 영상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